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가기 계속 안 사는 꼬부라진 각도기 감사드립니다. 네, 짜증나. 오늘 그냥 시장은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그냥 0.02% 하락, 코스닥은 0.8%. 예,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았고요. 뭐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은 큰 차이 없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오늘 뭐 그냥 시장은 사실 뭐 전 섹터가 움직인 거는 사실 오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주, 뭐 보험주들이 좀 좋았고요. 나머지는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단으로 좀 편차가 많이 이슈 때문에 컸었고요. 오늘은 좀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던졌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700억 정도 조금 샀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유가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108불 때까지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저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중국 코로나 때문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부 락다운이 있었고요. 오늘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2.5% 돌파를 했고요. 한국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 10년물 금리가 3% 돌파해서 3.07%. 네. 지금은 3.03% 정도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같아야 돼요. 금리가 한국이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신용도가 낮은 나라가 금리는 조금 더 높아야죠. 우리나라 신용도 높기는 하지. 국가 신용도는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단 낮으니까.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은 돈이 유출될 것 같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때 자금 유출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출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단순히 금리만 한국이 2%인데 미국이 3%다. 그럼 1% 저희가 더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 다 빼. 요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물환이라고 해서 환율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 이제 환율을 지금 시점에서 확정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선물환이라고 하는데 선물환에서 플러스 2%의 수익이 확정이 된다면 1%가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도 한국에 있는 채권을 살 테니까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될까 안 높아야 될까? 예, 기본적으로 높아야겠죠. 그게 오늘 한국 시장에 반영된 흐름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한 번 더 오르는 거잖아요. 어제 15bp 주말에 오르고 나서 지금 또다시. 네. 한국은 이제 10년물도 많이 올랐거든요. 20bp 정도 올랐는데 3년물이 지금 2.74% 전일 대비 한 5bp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은 아비규환이네 지금. 네, 오늘은 뭐 채권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 몰랐는데 난 손님들한테 그 ISA, IRP는 다 채권 다 팔아라. 작년 11월 달에 연락했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보니까 내 거 안 판 게 있더라고. 이렇게 까먹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거 퇴직연금 이게 문제야. 이거 누군가 알아서 해줘야지. 해놓고 열받아. 채권으로 지금 한 4% 깨지게 생겼네. 나 진짜 채권 시장 채권 매도하라는 조언은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는데 정작 이제 본인 거는 꼭 이래요. 꼭 이래. 아니 금액이 크진 않아서 좀 우습게 본 거지 사실은. 네, 연금 계좌에 잘 안 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참나. 관리 잘 해야죠. 그래도 연금도. 네. 네, 오늘 네. 아니면 돌아버리겠다고요. 예. 답답해서 내 자신한테. 네, 그리고 한국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가 지금 0.3%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계속 이제 0.4% 후반대 이 정도로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극히 낮아졌고요. 오늘 보험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전부 다 3, 4%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잘 간다. 예, 보험업종이 제일 잘 갔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먹었다고 팔았더니 잘 간다. 네. 아씨. 네. 너무 빨리 팔았죠? 아니 오를 줄 알았어. 확신했어. 내가 팔으니까 오른다. 그런 거 있잖아요. 드디어 내가 이 질려가지고 파니까 오를 거야. 그거 항상 그랬잖아. 근데 또 그래. 정말. 저는 조금 덜 팔았습니다. 짜증나. 네, 어쨌든 저도 좀 많이 팔아서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올라갈 줄 알았지. 왜 몰라. 너무 싸잖아. 그죠? 네. 근데 다른 주식이 너무 바닥에 빠져서 그거 산다고 샀는데 걔들은 안 움직이는 거지. 이럴 때 좀 antak깝죠. 천천히 해도 되는 거를. 그렇죠. 네. 네. 오늘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은행주,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은행주 얘기부터 하면요. 배당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 배당이 크게 늘었고요. 제일 많이 주는 건 KB금융지주였는데요. 1조 1,450억 배당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900억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신한지주도 1조 460억 배당을 하면서 조단위 배당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늘어난 순이익만큼 주주환원도 크게 늘린 건데요.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을 많이 줬겠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또 게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한지주가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향후에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만한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 발표했던 건 규모는 전체 주식수 대비 한 0.7%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예대금리 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1.79%였거든요. 2019년에 1.7%로 소폭 낮아지다가 2020년엔 1.75%로 조금씩 늘어나고 2021년에는 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예, 뭐 금리 차가 벌어지면 돈 많이 벌겠죠. 가장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곳은 일단 가장 적은 곳부터 말씀드릴게요. 농협은행이 1.54% 그리고 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1.5, 1.7, 1.8 요 사이 다 몰려 있는데 희한하게 전북은행은 4.1%나 네. 나왔습니다. 네, 저도 요거는 자세히 안 봐서 왜 이렇게 크게 이 은행만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회사는 또 배당 뭐지 그거 성향? 배당 성향 매우 높게 갖고 가겠다고 얘기했던 곳이에요. 배당 성향이 얼마더라? 계속 올린다고 했었어 전화했을 때. 그걸 역시 내 손을 떠나니까 잘 오르네. 그러네요. 따블났어. 은행주 중에 최초의 따블 주식 아닙니까? 저 주식이. 아 열받아. 오늘 계속 열받네. 네. 사실 제 친구도 이 대학교 때부터 같이 학생 때부터 이 전북은행 JB금융지주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4년 동안 그 친구가 기다렸는데도 안 올랐어요. 안 올라가요. 예. 그러다 지방 작년에 주식이다. 올랐어. 작년에 예. 올랐어. 이런 이미지가 바뀌어 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지방. 그 언제부터 올랐는지 아세요? 언제부터죠? 내가 팔고부터. 그렇군요. 아우 짜증나. 아 조금 먹고 팔았어요 진짜. 아유 너무 싼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 입에서 이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주식 제가 가끔씩 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려고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그러다 해보려고. 죽을 때까지 안 오르는 거 아니겠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네. 참 예대 금리 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는데 이제 예대 마진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땐 국민은행이 제일 컸습니다. 규모가 7조 크니까. 2,650억. 네. 농협은행이 그다음에 훅 떨어집니다. 5조 8천억. 신한은행 5조 8천억, 하나은행 5조 6천억대, 기업은행은 5조 5천억대, 우리은행 5조 3천억대 정도로 분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민이 싼 예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금을 예금 이런 게 엄청 많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사업을 잘한 걸 또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요금을 예금이 딴 데보다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섹터도 괜찮은데요. 보험업종이 올해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네.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3% 하락을 했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보험 섹터는 8.1% 올랐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16% 정도 아웃퍼폼을 한 거죠. 예, 한화 손해보험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36% 상승했고 현대해상 35%, 메리츠화재 30%, DB손해보험 25% 예, 올랐는데 상승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금리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완화되고 운용 수익률도 늘어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이 된 기대감, 네. 세 번째는 자동차 보험. 차를 많이 안 몰잖아요. 안 코로나 물죠. 때문에 손해율 부담이 완화된 것을 이제 KB증권에서 뽑았는데요. KB증권에서 또 손해보험 업종의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올해 컨센서스 대비 21% 상회할 것이다라고 손해보험 섹터를 전망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생명보험 섹터는 변액 보증 손익이 악화되면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26%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업종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지만 하늘과 땅이네요. 예, 변액 보증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액 보험을 팔았을 때 이 판매 시점의 예정 이율보다 현재 그 운용을 해서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준비금을 그 차이만큼 쌓아둬야 됩니다. 네. 증시가 만약에 빠지면 이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겠죠. 근데 1분기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적립할 준비금이 늘어나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 대비 컨센서스를 상회할 종목, 가장 크게 상회할 종목은 삼성화재를 뽑았고요. 컨센 대비 한 30% 아웃퍼폼할 것으로 제일 전망했습니다. 덜 올랐어요 화재주 중에. 네, 그리고 반면에 가장
하회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뽑았던 종목은 한화생명이었습니다. 컨센 대비 무려 1분기 실적이 60%나 언더퍼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대부분 이제 보험 섹터들은 다 3, 4%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생명도 올랐어요. 화재만 오른 게 아니고. 네, 오늘 생명보험도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산이 상하이시에 좀 많이 되나 봐요. 한 2,700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천만 명인가 되는데 다 검사하겠답니다. 네, 그렇죠. 2천만 명 검사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2천만 4천만 명인가요? 검사한대요? 나 모르겠어요. 난 저의 기억은 안 믿어요. 하여튼 엄청 많아. 수천만 명이었어. 네, 그 상하이시가 있으면 그 가운데 동과서. 황푸강이 흐르는데 그 동가서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4일 먼저 봉쇄하고 그다음 여기 4일 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천만 명 정도 시민을 전수 검사한다고 하고요. 지난 선전시 봉쇄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F&F를 비롯해서 화장품주, 면세점주 떨어졌는데 오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면세 사업 부진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한 1,1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26%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오늘 F&F가 2.5% 하락을 했고요. LG 생활건강이 3.7% 하락했습니다. LG 생고는 지금 거의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모레퍼시픽은 뭐 1.6% 하락에 마감을 했고요. 뭐 신세계도 1.7% 하락, 호텔신라는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도 F&F 같은 경우에도 장 중에는 뭐 7%까지 크게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많이 하락폭을 줄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아주 큰 횡령 사건이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재개가 될지 말지 여부가 내일 29일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거래가 재개되면 그 다음 날 30일부터 재개가 되고요. 지금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크고 이제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사실 뭐 영업은 정상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경영진이 가담한 것도 굉장히 했다면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하지 않은 걸로 어쨌든 법원에서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그 감사 보고서도 적정으로 제출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재개가 되면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시작은 크게 하락을 해서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 사이에 뭐 일단 뭐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요. 시장 빠진 것만 감안해도 한 15%는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치과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덴티움이 6.5% 하락했고요. 디오, 덴티스, 바텍도 1, 2%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투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1,3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 여기도 가장 큰 여행사 1위 업체인데 네. 네, 힘든가 봐요. 운영 자금을 1,050억 정도 그리고 채무 상환으로 300억 정도 조달을 한다고 하고요.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정 발행가는 뭐 현재 주가보다 많이 낮습니다. 64,100원. 네. 210만 주 발행하는데 전체 주식수 대비 15% 수준이니까 적진 않습니다. 적지 않네요. 예, 꽤 큰 규모라서 이제 장중에는 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잘 올려서 0%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지난번에 유상증자 티웨이 때도 뭐 처음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올라왔고 충분히 예상되니까 어떤 네. 부분에선. 지난번에 그리고 또 엄경화 연구원님하고 대담할 때도 그 티웨이 사례를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티웨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추천을 해서 매수를 해서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단가 낮추는 걸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아마 하나투어도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이 많았는지 오늘 하락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네, 터키 10일 얼마일까요? 터키 10일 가는 거요? 네. 터키 그리스 10일. 와, 10일이면은 그래도 한 300? 400? 149만 원이야. 터키 항공이야. 터키 와, 항공. 그렇게 쌉니까? 근데 항공도 터키 항공이야.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가야 해. 한번 가시지 않겠어요? 4월, 5월 안 받고 4월 출발 149만 원. 139만 원에 11대 진미 특식 11대 특식 149만 9천 원. 가고 싶네요, 진짜.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해도 3박 안짝이지. 뭐 선택 뭐 어쩌고 기구 타고 뭐 그렇게 해봐야 환율이 정말 떨어졌나 봐요. 많이. 웬일이야 터키가. 그러게요. 아 지금 여행 상품 중에서도 특히 터키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싸니까. 환율이 기회지. 빠진 영향도 좀 그렇죠. 많이 작용을 한것 많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터키 부동산 어떻게 사요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니까 지금 아주 야 지금 쌉니다. 한번 가보실 의향은? 아, 저요? 네. 아, 저 너무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일간 네. 어떤 식으로도 한번 버텨볼 테니까. 예. 네, 이럴 때 가야지. 쪽지 게임이 같이- 좀 고생하시겠는데. 같이 투자, 같이 여행이잖아. 같이. 야, 이건 뭐 특급 호텔이래. 게다가 미쳤어. 아 진짜 가고 싶네요. 막 야, 이거 실화냐?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몰랐던 분은 굉장히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이제 야, 여행 환장 난 사람들 많을 텐데 저도 답답한데. 저야 그래도 자전거로 타고 유랑이라도 하죠. 네. 다른 분들은 야, 힘들 텐데 이거. 근데 좀 제발 끝이 났으면 좋겠네요. 예, 이 하나 투어도 이제 이번에 정말 마지막 유상이었으면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하나금토에서 SO일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을 굉장히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유가가 원래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 유가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지면 빠지는데 오늘 유가가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SO일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600억이거든요. 근데 하나금토에서 추정한 건 1조 2,200억입니다. 예,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작년도에는 이제 등유와 경유 마진이 6불에서 7불 정도였다고 하는데 최근에 30불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예, 등유나 경유 부족 현상이 이 단기에 종료되기가 어려운데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모두 재고가 8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등유하고 경유 마진이 이제 40불이었던 2008년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재고가요. 최근에 주유소 보면요. 경유하고 휘발유 가격이 거의 붙었습니다. 맞아요. 붙었더라고요. 네, 경유가 네. 비싼 주유소도 많이 그래서 보이고요. 이거 뭐 좀 신기하네. 이건 뭐지 도대체? 막 이랬었는데. 네. 이유가 이제 러시아산 경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요 수입 차질이 벌어지면서 특히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경유차는 그 사이 많이 늘어났고. 네, 그래서 경유차를 몰고 계신 분은 참 이 유류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이제 경유차를 몰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연비가 더 좋아요. 경유차가 연비도 좋긴 하죠. 더 좋아요. 많이 좋아요. 휘발유보다. 부드럽진 않지만. 네. 그래도 아주 큰 장점이 조금씩 희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은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 SK이노베이션도 그래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정유회사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정유주로 좀 시장이 본 것 같고요. 현재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7천억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1조 원도 돌파할 거란 기대가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요. 1조 뭐 중반대 5천억대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사실 한 뭐 거니까. 2차 전지에 돈을 쓸지 돈을 벌진 않잖아요. 아직 별로. 네. 네. 그래서 정유주들 실적도 1분기에는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태영건설이 중대재해로 인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2017년 12월 달에 김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질식사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처분이었고요. 2020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었는데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지만 결국 패소해서 이 처분이 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5.5%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참 건설업 중에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누커라는 철강 회사가 있어요. 이게 나바로인가요? 그 사람이 사장인가를 할 때 네. 거기가 정말 사람 많이 죽었대요. 근데 우선순위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을 정해서 해서 경영 효율이 최고로 올라갔다라는 아주 재미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트럼프 정부 때인가도 아마 들어갔을 거고 나바로 맞을 거야. 누커라고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철강 회사 중에서. 워낙 위험하잖아요, 거기. 근데 거기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나서 영업 효율과 모든 효율이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그 내용들이 저는 정말 특이하고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돈을 적게 들이고 사람이 다치는 거 상관없는 개념보다도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잘 관리하면 효율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쌍용차 인수될 관련 소식인데요. 에디슨 EV가 인수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쌍용차가 인수계약 해제 공시를 냈고요. 인수대금 3,049억 원 중에 3월 25일까지 지급해야 될 잔금이 2,743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미지급했는데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305억 원 있거든요. 이 몰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해서 인수대금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했지만 기존에 이제
참여할 예정이었던 키스톤 P, KCGI가 결국 컨소시엄에 불참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금 사정이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에디슨 EV는 4년 연속 영업 손실 별도 기준으로 나와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관계사인 UNI도 급락하게 되었고요. 쌍용차는 이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인데 네.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3시 넘어서 나왔는데 이 SM그룹이죠. 삼라 마이다스 그룹의 자회사인 네. 남선 알미늄이 최근 인수 의향을 내비쳤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 급하게 이제 또 남선 알미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선주도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 진짜 많이 닿았어요. M&A 많이 닿았어요. 여기 회사 M&A 한 거 한번 다 보세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 회사요. 네,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이제 쌍용차가 이렇게 인수 해지 통보를 한 게 이미 인수 의향을 타진한 다른 기업이 있으니까 예,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결정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삼라가 저거까지 먹을 수 있을까? 하여튼 저기가 해운사도 먹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예, 에디슨 EV와 UNI는 하한가를 갔고요. 남선 알미늄 우선주는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일 알미늄도 마찬가지로 10% 올랐는데요. 뭐 업종이 비슷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알미늄 값도 고공행진 중이죠. 네.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떨어졌던데 저도 이게 남선 뭐 알미늄 주식도 오늘 많이 오르는 거 보고 알루미늄 가격을 찾아봤는데 별로 큰 특징은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는 연합인포맥스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